안녕하세요. 양훈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체인지온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다음 세대 재단에서 매년 하는 컨퍼런스인데 그동안 이상하게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정이 아슬아슬하게 맞아서 그래서 신청하고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장대익 선생님께서 일부 진화학자의 시선, 왜 가치는 다양해야 할까? 생존 투쟁 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느낀 바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대익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 소회 그리고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이라서 장대익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제가 오인하거나 그래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해한 내용이니까 장대익 선생님의 의견과 다를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고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세대 재단에서 아마 동영상으로 다 공유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직접 보시면 오인되는 부분은 바로잡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대익 선생님께서 먼저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문명에 방점을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뇌용량의 크기가 커야 그래야지 관계 맺는데 동시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관할할 수 있고 그래서 로빈 덤바 분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우리의 내용량을 보았을 때는 최대 인원수 동시에 관리 가능한 인원이 150명 정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밝혀주세요.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몇 명까지 문명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인간은 150명까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떠한 다른 요인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50명 정도의 집단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단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죠. 훨씬 더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명을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면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리키기를 통해서 그리고 눈동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대규모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고 그러면서 대규모 협력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대규모 문명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협력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간한테 있어야 되는 배려, 특히 공감이 있어야지만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인간이 다른 종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경쟁 때문인 것으로 뭐랄까요? 과잉 일반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감이 없다면 배려가 없다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고 특히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고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대규모 문명을 만들어냈었던 것은 물론 경쟁도 있지만 하지만 공감을 기초한 협력 공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배우시죠?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환해 볼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것들을 보아서 실제로 인간이 대규모 문명을 만들어낸 건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감이 있어야지만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공감 능력들은 점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는 그 공진화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감하고 또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경쟁만이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걸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보면요. 경쟁도 필요하긴 하지만 협력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만 너무 그 가치를 높게 두었었던 시대로 왔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내부 경쟁이 너무 격화되고 그 내부 경쟁이 양극화를 초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이고 인구 감소가 된다고 얘기하죠.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고 증상인 거고요. 그 증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초저출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초저출산도 궁극적인 원인이 아닌 겁니다. 왜 초저출산이라는 증상이 나오느냐 하면 내부 경쟁이 너무 격화되니까 초저출산으로 가는 거죠. 내부 경쟁이 너무 격화되면 나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생존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미루게 되고, 출산을 미루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문명은 스스로 위기에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경쟁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있지 않으면 문명은 발전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부 경쟁이 우리가 치열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장대익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획일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획일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발생되어지는 원인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획일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겠고요. 그러면은 초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인구 감소를 맞게 되면서 문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가장 원인의 원인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가치의 일원화에 따른 현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때 통쾌함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가치가 일원화되면 주어진 가치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은 그 외의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주어진 것이 선택지가 너무 하나밖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고, 근데 그러면 선택이 없다는 건 자율성이 떨어지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는 대부분 다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가치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치의 다양성을 회복해야 자율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감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강의였었습니다. 경쟁이 저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과하고 경쟁이 너무 과해서 협력을 무너뜨릴 만큼 과하게 되면 문명 자체가 붕괴되는 걸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쟁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치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려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내거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경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한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경쟁의 틀을 누가 만들어 놨는데, 그 틀 안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요, 경쟁의 틀은 누군가 만들었겠죠. 경쟁의 틀을 만든 것 자체가 이미 그 만든 사람한테 유리한 구조인 거고요. 내가 만들지 않은데 그 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상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저는 경쟁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히려 경쟁하지 않고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를 포지셔닝하는, 경쟁에서 나오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양성이 넓어지고요. 다양성이 넓어져야 다양성이 확장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쟁의 틀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넓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경쟁 틀에서 밖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처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경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조롱받고 비아냥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인내를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격렬하게 반대되어지고 억압받는 상황을 봤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인내로서 무엇인가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당연하게 당연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좀 더 협력적인 사회로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넓힐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성을 높이고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체인지온의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두려움을 디뎌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익숙하게 경쟁의 틀이라고 하는 프레임이라는 그 익숙한 질서를 넘어서야,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좀 더 대규모 협력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제가 생각하면서, 체인지온의 슬로건은 정말 잘 잡았다 라고 생각했고, 이런 취지로 잡으신 건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참 슬로건만으로도 힘이 되어지는, 그리고 가슴 설레고 해보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상기되은 목소리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원석의 복지생각이었습니다.